조로가 도신유를 들려고 하자 다시 한번 폭발이 일어나려 했고, 조로는 미래예지를 통하여 이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아까 폭발 우연이 아니었구만, 버릇없는 검이구만 이라고 말한 이후 그대로 검의 폭발을 뒤집었었고, 조로는 순식간에 옷이 타들어갔으며 머리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오히려 웃으며 이 정도는 시원할 뿐이다 라고 말했고, 다시 한번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조로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그대로 검을 쥐고 있었고, 몇 차례 폭발이 더 일어난 이후 도신유는 그제서야 폭발을 멈춥니다. 그리고 조로는 도신유를 힘차게 휘둘렀고, 순식간에 엘레페리아 왕국의 산 하나가 깔끔하게 갈려나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만족하며 이 정도로 날카롭고 정교한 검은 본 적이 없는데 매의 눈에 흑도 요루와 비교해도 앞서가는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도신유를 보며 만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도신유가 조로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조로의 힘만을 인정하여 잠시 동행하는 정도에 그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이를 깨달았고, 반항이 심한 검은 질색인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로그타운에서 했던 것처럼 자신의 팔을 옆으로 뻗은 이후 그 위로 칼을 던져 도신유가 스스로 자신을 선택하거나 자신을 끝내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팔을 잘라버릴 수 있도록 한 차례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도신유는 차마 조로의 팔을 잘라내지 못하며 땅에 박혀버렸고, 조로는 도신유를 회수하며 이제 너의 주인은 나다 라고 말했고, 조로에게서 류마와 같은 기운을 느낀 도신유는 조로를 주인으로 인정하였고, 조로는 도신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엔마 화도일 문자 도신유를 보유하게 되며 삼도류를 모두 모으게 되었으며 최초로 최상명검을 얻게 되었습니다. 조로는 미호코와의 대결에서 엔마와 화도일 문자를 영구흑도로 변환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조로는 도신유를 얻자마자 도신유를 영구흑도로 변환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계속하여 실패하였고, 조로는 미호코와의 수련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미호코에게 어떻게 하면 영구흑도를 만들 수 있는 거지? 라고 물었고, 미호코는 무장색 폐기를 단련하고 또 단련해라. 현재까지 영구흑도를 만든 검사는 나와 류마 단 2명뿐이다 라고 말했고, 조로는 일정 경지에 오르게 된다면 영구흑도를 자연스럽게 제작할 수 있나? 라고 물었고, 미호코는 일정 수준의 무장색 폐기, 검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의 정신, 영구흑도화를 버틸 수 있는 질 좋은 검, 이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마다 흑도로 변환시키는데 필요한 난이도가 다르지. 이놈이 영구흑도를 제작하고자 한다면 지금보다 수천 배는 더 수련해야 할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이 영구흑도를 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수련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또한 도신유를 흑도로 변환시키는 게 엔마와 화도일 문자를 흑도로 변환시키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오기를 느끼며 언젠간 너를 반드시 영구흑도로 변환시켜주마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도신유는 역대 최강의 검사이자 이미 흑도 슈수이를 영구흑도로 변환시킨 류마조차도 영구흑도로 변환시키는데 실패한 검입니다. 조로가 도신유를 획득한 이후 조로는 드디어 삼도류를 모두 모으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밀지모자 일당과 합류하기 위하여 엘레페리아 왕국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으나 조로는 심각한 길치였기에 결국 길을 잃게 되며 엘레페리아 왕국을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루피는 홀로 진정한 원피스를 찾기 위하여 엘레페리아 왕국의 성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하였고, 루피는 엘레페리아 왕국의 성에서 빠져나와 매우 넓고 광활한 마당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당은 너무나도 거대하여 마치 숲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 루피는 천천히 숲의 끝을 향하여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로를 제외한 밀지모자 일당도 루피와 합류하는데 성공했고, 우솝은 신기해하며 바닷속에 이런 숲이 있다니 고대의 과학기술은 정말 대단하군 이라고 말했고, 프랑키는 고대의 과학기술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되게 발달되어 있어 어쩌면 공백의 100년의 전쟁 이후 이 세계는 한번 리셋이 된 게 아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밀지모자 일당은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계속하여 숲의 끝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우연히 길을 잃고 방황하던 조로가 나타났고, 조로는 밀지모자 일당과 합류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어이 마리모 그 칼은 뭐냐, 설마 도둑질을 한 거냐 라고 말했고, 조로는 검이 나를 선택한 거다. 검의 기억자도 모르는 이놈이 이해할 리가 없지 라고 말하며 웃었고, 쌍디는 조로를 의심하며 수상한데 라고 말합니다.
루피는 투닥거리는 조로와 쌍디를 보며 너희들 또 싸우냐 정말 질린다. 그나저나 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때가 온 것 같군 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루피의 꿈을 알고 있는 인물은 샹크스, 에이스, 사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꿈에 대하여 말해주려 하자 우솝은 루피 네 꿈은 해적왕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나 루피는 맞아 하지만 꿈이 하나라는 법은 없잖아. 나는 해적왕이 되고 싶어서 원피스를 찾는 것도 맞지만 원피스를 찾은 이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보물인 원피스를 팔아버린 이후 그 돈으로 전세계 사람들과 함께 연회를 하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꿈을 들은 밀짚모자 일당은 모두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조로, 징베, 로비는 말문이 막혀버리며 근엄한 표정을 지었으며 나미와 우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쌍디와 프랑키는 폭소하였으며 초파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룩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너답구나 루피, 세계에서 제일 가는 보물을 찾은 이후 연회라니 라고 말했고 루피는 보물 같은 건 관심 없어 고기와 파티만 있으면 된다고 라고 말하며 웃었고 징베는 와하하하 루피군다운 꿈이구만. 근데 원피스가 그렇게 비싼 물건일지는 모르겠다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보물이라면 이미 잔뜩 구했잖아. 아까 엘레페리아 왕국의 보물창고에 엄청난 양의 보물이 있었어. 그 보물만 다 팔아도 몇 조 베리는 되겠던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비는 30년 전 로저가 처형당하면서 말했었지. 원피스를 찾게 되면 힘, 명성, 부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아마 부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봤던 보물일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명성은 해적왕이 되는 순간 자동으로 쟁취하게 될 테니 그렇다면 원피스는 힘과 관련되어 있는 물건이 아닐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실망하는 표정으로 그럼 원피스는 그렇게 비싼 보물은 아닐 테고 연회를 할 수 없게 되는 건가? 라고 말하나 프랑키는 그거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 우솝의 말대로 보물만 팔아도 가능하니 하지만 전 세계의 사람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으기란 불가능한데 특히 레드라인과 마리조아가 바다의 중심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한 이라고 말했고 루피는 괜찮아 부숴버리면 그만이야. 어차피 세계정부와는 쇼부를 쳐야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우여곡절 끝에 숲의 끝에 도달합니다. 마침내 밀짚모자 일당은 숲의 끝에 도달하였고 그곳에서 데비보 원피스를 발견하게 되었고 루피는 매우 놀라는 듯한 표정으로 원피스를 향해 다가갔고 그곳에는 고대병기 플루톤과 우라노스의 핵심 부품 조이보이가 남긴 마지막 기록 정체불명의 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는 단일 물건이 아니며 로저가 말한 부에 해당하는 물건은 엘레페리아 왕국의 유산이며 명성은 원피스를 찾게 되면 해적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에 해당하는 물건은 고대병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기술과 정체불명의 구를 사용하여 레드라인을 파괴하며 모든 대륙을 한 조각으로 이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원피스의 정체는 엘레페리아 왕국의 유산, 고대병기 플루톤과 우라노스의 핵심 부품, 조이보이가 남긴 마지막 기록, 조이보이가 남긴 포네그리프, 정체불명의 구를 모두 하나로 이었을 때 진정한 진가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기에 조이보이는 이 모든 물건을 라프텔이라고 불리우는 엘레페리아 왕국에 봉인했던 것이며 이 모든 보물을 각각 한 조각으로 보며 원피스라는 이름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또한 정체불명의 구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원피스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밀짚모자 일당 전원은 놀라며 원피스의 정체가 이렇게 허무하다고 라고 말합니다. 루피만큼은 진지한 표정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둥근 구를 바라보며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비는 조이보이가 남긴 마지막 기록을 복사한 이후 조금 전에 봤던 포네그리프와 함께 해독하겠다고 말했고 밀짚모자 일당은 고대병기 플루톤과 우라노스의 핵심 부품을 챙깁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 구는 내가 챙길게. 왜인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말이야 라고 말했고 밀짚모자 일당은 별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솝은 데비보 원피스의 정체가 고작 저런 구라니 라고 말하며 크게 실망한 듯한 모습을 보이나 루피는 아니 우솝 만져봐 이 구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고 라고 말하며 우솝의 볼에 굴을 갖다 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솝이 검게 타버렸고 우솝은 순식간에 불에 그을리게 됩니다. 그리고 초파는 당황하며 우솝을 케어하며 우솝이 번개에 감전되었어. 이 정도 번개 에너지라면 죽었을지도 몰라. 살짝 갖다 대었을 뿐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무인간이었기에 번개
루피에게 감전이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내가 한번 만져보지 라고 말한 이후 굴을 만져보나 조로는 순식간에 전신이 타버렸고 조로조차도 치명상을 입으며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초파는 저 물건이 뭔지 아직은 자세히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으니 루피 외에는 접촉하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굴을 주머니에 넣은 이후 언젠가 이 굴을 활용할 날을 고대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라프텔에 도달하며 원피스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었고 로빈의 도움을 받아 그간 모았던 포네그리프와 라프텔에 존재하는 마지막 포네그리프와 조이보이가 남긴 마지막 기록을 해독하려 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내용이 조금 많은데 지루하더라도 경청해서 듣기를 바래. 크게 세 가지 막으로 구성되어 있어. 첫 번째 막은 고대 왕국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막은 원피스와 고대 병기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세계 정부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 라고 말했고 곧바로 로빈은 세계의 진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정체불명의 굴을 바라보며 역시 저 굴은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어. 우리는 그저 사용법을 몰랐을 뿐이야. 루피 지금부터 공백의 100년에 대해 이야기해줄게. 그때 저 구의 정체도 자세히 드러날 거야 라고 말했고 루피는 니시시시 실망할 뻔했잖아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로빈은 밀짚모자 일당에게 공백의 100년에 대해 말해주기 시작합니다.